자, 뉴스 맛집 코너죠. 뉴쉐링 가이드 이언경 뉴스캐스터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재용, 신동빈은 통과. 네. 이명박, 김경수는 탈락. 네. 이번 정부 첫 특별 사면이 발표가 됐습니다. 대상자. 역시나 그 정치인 사면은 좀 여론을 좀 고려해서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전남지사 등등등은 좀 뺀 것 같고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은 좀 많이 포함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발표하면서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주요 경제인으로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특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특별 사면 및 복권,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을 특별 복권,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을 특별 사면 및 복권합니다. 이번 광복절 특별 사면은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사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은 국민들의 민생 경제라는 점을 깊이 고려한 것입니다. 여론 네. 추이를 좀 볼 수밖에 없었겠지요. 네, 지난 정부에서도 사실 국민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었죠. 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이 되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할 수 없었던 이유가 아마 여론 때문이었던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이번에 8월 15일자를 기점으로 해서 1,693명에 대한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네네.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설명한 것처럼 4명의 경제인과 그다음에 중소상공인을 포함해서 생계형 어업인이나 운전면허와 관련된 행정제재 대상자까지 포함을 해서 네. 이번에 특별 사면을 단행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네. 조금 살펴봐야 될 부분은 아까 보신 것처럼 4명의 경제인이 특별 복권됐다라고 네. 하는 겁니다. 네. 지금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이 확정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형기는 끝났지만 취업 제한 규정의 영향을 받고 있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에도 네. 복권을 했기 때문에 경영 전반에 나설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의외였었는데 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도 이번에 사면이 되는데요. 네. 혐의가 회사 또는 상습 도박한 혐의였습니다. 네네. 그리고 장덕수 전 STX 회장도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이 됐는데 강덕수. 강덕수 죄송합니다. 네, 네. 근데 이 부분은 피해 회복과 회사 성장에 공로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네, 했어요.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설명한 것처럼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예. 고용을 창출해 줄 수 있거나 네, 네. 경제 활력에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경제인들을 사면한다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원칙을 설명을 했습니다. 예. 반면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경우는 사면이 될 거란 예측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제외가 됐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의 지금 최근 여론조사가 오늘도 발표가 됐습니다만 20%의 추저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론에 좀 부담이 있지 않았나. 예. 그래서 그 부정적인 여론이 큰 정치적 사면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라고 네. 하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볼까요? 민하선임. MB를 못 풀어주니 김경수 전 지사도 못 풀어주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하시고 이재용 부회장은 인정이라는 분도 계시고요. 네, 지지율을 살피지 않을 수가 없었겠지라는 의견까지 주십니다. 어쨌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번 복권이 이제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안, 네, 국정농단 국정농단.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이제 복권을 해준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영 활동하는데 아주 좀 수월해진 상황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기대한 것처럼 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활동을 좀 많이 해주면 이 사면에도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대구시장 홍준표 네.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사면은 정치의 잣대로 하는 국정 이벤트 행사인데 검찰의 잣대로 하는 이번 8.15 특사는 아무런 감흥도 없는 밋밋한 실무형 사면에 불과했다. 좋은 반전의 기회인데 안타깝습니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반전을 기대를 했을까? 또
누구를 풀어줬으면 네. 누구를 좀 복권해줬으면 네. 좋았을까라고 기대를 했을까요? 홍준표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은 네. 지금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계속 주장을 해왔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 정치인 사면이 빠진 것에 대해서 밋밋한 실무형 사면에 불과했다 이렇게 평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는 좀 간극이 있지 않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보는데요. 네네. 굉장히 소극적이고 안이한 방식이다라는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지지율이 바닥이라고 8.15 대사면을 포기한다는 건 참으로 소극적이고 안이한 방식으로 전국을 돌파하려는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네네.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지지율이 더 내려갈 일이 있나? 대통령의 묵시적 대국민 약속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네. 그 다음 문장은 저는 김경수 드루킹 조작의 최대 피해자였다. 네. 김경수 전 지사가 후임 경남지사로 와서 내가 심은 채무제로 기념식수를 뽑아내고 오히려 3년 동안 급속하게 빚을 1조 원가량 폭증시킨 후에 감옥에 가버렸다. 김경수조차 나는 용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대사면을 하시라. 네네. 모두 용서하시고 더 큰 국민의 통합의 길로 가시라. 그게 정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번에 사면 대상에 빠진 것에 대해서 야당에서도 사면이라고 하는 게 통합의 방법인데 그 예. 통합이 빠지고 특히나 이제 신동빈 회장이나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한 것에 대해서 재벌 특혜다라고 네. 하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전에 정부 때 누구누구의 사면에 네.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있었고요. 박근혜 정부 때는 이제 최태원 SK그룹 회장, 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있었고, 이명박 정부 때는 이건희 삼성전자 네. 삼성그룹 회장이랑 그 노건평 씨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무현 정부 때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걸 전 의원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번 사면을 두고 여러 가지 평가 앞으로 있고 또 크리스마스 때도 성탄절 특사 또 누가 나올지 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면에 대한 입장을 간략히 좀 출근길에 언급했었는데 네. 그때 약간 달라진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뭐냐면 들어오면서 먼저 주요 현안에 대한 브리핑을 좀 네. 하시고, 그러니까 모두 발언을 먼저 하고 도어 스태핑 약식 기자회견식으로 했는데 그 모습 잠깐 보고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상관측일에 최대 규모의 집중호우로 많은 국민들께서 고통과 피해를 당하셨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 지원과 응급 복구에 만전을 다할 것이고, 이런 최대 규모의 집중호우가 기상 이변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이번에 좀 확인이 됐고, 어떤 이변에 의한 이런 집중호우가 앞으로 나오더라도 국민들께서 이런 수재를 입지 않도록 여러 가지 이런 방지 대책을 근본적으로 강구할 생각입니다. 수해 이제 피해 어떤 대책 네. 얘기하고 또 이제 그 사면에 대한 입장도 얘기하고 또 유엔 사무총장 방한에 대한 또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 이렇게 좀 정제된 느낌이었어요. 아마 뭐 참모들도 조언을 많이 했겠죠. 이 주 관심이 많은 현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질문하는 게 어떻습니까? 네. 왜 그렇게 조언을 했을까요? 우선은 네. 저렇게 들어오면서 얘기를 하니까 마이크가 잘 안 들려서 저는 그거는 좀 내일 좀 다음 네, 주에 좀 바꾸셔야겠네요. 그리고 들어오신 이제 들어오면서 다음에. 막 말을 하시면서 들어오니까 좀 어색한 측면은 저 이제 방송하는 사람 네, 입장에서는 잘안 좀 들리기도 들고요. 하고. 예, 그런 부분이니까 아마 두 가지 전략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네. 듭니다. 우선은 대통령실이나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정책을 좀 더 부각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하나 있을 수 있을 예,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실 무차별적 질문에 정확한 언어로 분명하게 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그 김영준 기자도 방송하지만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짧게 축약해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어렵거든요. 어렵죠. 그런데 지금 이제 도어 스태핑의 경우는 무차별적으로 나오는 기자들의 질문에 간략하고 명확하게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는 건 굉장히 숙련된 정치인들도 어려워하는 대목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 반응을 감안한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라디오 출연에서 그런 얘기했죠. 이제 곧 100일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100점 만점에 20점, 과락도 아니고 퇴출감이다라고 하면서 혹평을 하면서 지적했던 문제점이 뭐였냐면 국정 파악 부실, 인사 실패, 대표적 정책 부재와 진지하지 않은 언행을 꼽았었거든요. 네네. 이 정책을 어떤 부분을 입안해서 실행하는가가 정부의 성적을 결정할 것 같지만 예. 실제로는 정책에 대한 대응이 훨씬 더 국민들의 평가를 많이 받는다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네. 많은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얘기를 가장 마음에 와닿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마 이 정책 관련하신 분들 그리고 대통령실 계신 분들도 감안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렇게 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기사 쓰기는 좀 수월했을 겁니다. 아 그렇죠. 자, 네. 국민의힘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가 내일 기자회견을 예고를 이미 한 상태로 네. 오늘 뭐 큰 입장 변동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자신의 SNS에 글을 또 올렸던데 사진과 함께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쌓는 건 2년, 무너지는 건 2주 해서 이게 뭔가 무너진 어떤 건물 터 얘기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식당은 정상 영업합니다라는 네. 약간 코믹한 저 사진을 올렸고 국민의힘 당원 한 1,500명 넘는 분들이 이준석 대표와 이제 같이 가겠다. 네. 이 비대위 무효 가처분 신청 낸 상태고 네. 이준석 대표 내일 무슨 말 할 것 같으세요? 글쎄요. 그건 뭐 이준석 대표는 사실 네. 보통 제가 생각하는 걸 항상 뛰어넘는 네. 무언가를 얘기했으니까 제가 예측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아까 저 사진 어디서 구했는지 전 제일 궁금했고요. 첫 번째는. 네. 그러니까 쌓는 건 인연이라는 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자신이 쌓아온 인연을 얘기하는 것이고 네, 네. 무너지는 이주라고 하는 건 최근에 있었던 뭐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고받은 문자가 공개가 되면서 그 이후에 당이 지금 내용을 겪고 있는 네, 네. 그런 상황인데 저 편말이 저는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우리 식당 정상 영업한다는 건 본인은 정상 영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뭐 거의 다 무너져 가는 사진인데 네. 마저 다 박살을 내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 상태로라도 영업을 하는 이 상황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네. 어떻게 새로 짓겠다는 건지 내일 기자회견에서 무슨 말을 할지 이준석 전 대표 얘기가 기대가 되고 예. 아마 기자회견 이후에 강경방침 또 나오면 국민의힘의 내용 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가처분 신청을 한 상황이어서 사실은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네. 당 자체는 지금 굉장히 내용에 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군인들도 그런 얘기 한다면서요. 전투에서는 이기고 전쟁에서는 질 수 있다. 각자가 전투에서는 이길 수 있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계속 신뢰를 잃어가는 상황인데다가 경제가 어렵고 수혜가 났는데 네. 여당 내부에서 권력 싸움한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예. 민주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흔적 지우기에 나선 건가 하는 부분들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당 사이트도 있고요. 여러분들 들어가 보시면 그 핵심 강령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거길 좀 보시면 몇 개를 좀 바꾸려고 한대요. 그래픽을 좀 네. 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있는데 일단 강령 중에서도 경제 부분에 네. 어떤 부분 두 가지를 네. 좀 바꾸자. 근데 이게 문재인 정부 흔적 지우기 아니냐? 네. 뭔가요? 지금 보시는 예. 것처럼 경제 부분에 있어서 주거권은 안정된 주거 생활에 영위할 국민의 기본권이다. 네. 실수요자 중심의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라고 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와대에 근무하시던 분이 1가구 1주택이 아닌 분들이 많아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뭐 급하게 하나 처분하는데 강남에 똘똘한 한 채 빼고 처분해서 또 비난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아니면 아예 그냥 나가신 분도 계시고. 예, 네. 지금 저 1가구 1주택 원칙으로라고 하는 부분을 바꾼다는 거예요. 저 부분, 표시된 네. 부분. 네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실직과 은퇴 등에 대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소득주도 성장의 환경을 마련한다. 이 두 가지가 이제 바뀐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 다음 그래픽도 보여주시죠. 네. 이거하고 두 가지를 가지인데 다 바꾼다는 얘기인 거죠. 앞에 거 1가구 1주택을 없앤다는 거는 뭐 문재인 정부가 사실 저도 예전에 그 대통령하고 대화했을 네. 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네. 부동산 정책은 진짜 내가 좀 실책한 것 같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네.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민감해서 바꾸려고 하는 아무래도 건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정책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 제일 중요했던 게 뭐였냐면 네.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전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점수가 좋지 못했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그러면 뭐가 나왔었냐면 세금이나 이런 규제 일변도에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수요가 있으니 공급을 많이 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 지난 대선에 이미 이제 그런 기조로 이재명 그 당시 후보 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정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시작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소득주도 성장의 경우에는 이게 사실 미묘한 의미가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거, 성장이라고 하는 건 진보의 아젠다가 아니라 보수의 아젠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소득주도라고 해서 이게 그 보수의 아젠다를 소득주도라고 하는 말을 넣어서 네. 보수도 끌어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진보의 아젠다로 만든 측면이 있었던 그런 아젠다였는데 네네. 저게 이제 실패했다라고 하는 일부 이제 주장들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바꾼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김병국 의원이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다 보면 지금 민주당에 여전히 네. 많은 수의 다수의 그 친문 네, 의원들이 좀 반발을 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약간 좀 생각이 드는 거는 이게 뭐 요새 뭐 확대명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하다 보니까 벌써부터 이 전 정부의 흔적 지우기를 움직이는 작업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난 대선 때 이미 이재명 후보가 뛸 때 그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과 관련돼서 예. 실점이 너무 많으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자세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암시를 당시 했었군요. 예, 네. 문재인 정부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40%가 넘었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두 가지를 안고 간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최고위원을 포함해서 대표도 이재명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네네. 이전에 실책으로 지목이 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바꿀 수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네. 단 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평가가 지금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윤영찬 의원의 경우에는 절대 실패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 이게 강령을 바꾸고 문재인 정부의 이전 정부이니까요.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장점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바꿀 수는 있는데 이게 혹 제가 볼 때 친명 대 친문의 대결로 보일 수 있는 측면은 없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볼까요? 이방원님, 소득 주도하려면 소비해야 한다 네. 하는데 소비 제한 걸면 성장이 되나라는 의견도 있으시고 성령님, 안 좋은 정책은 지우는 게 맞지 하시고 삼고철리님, 어대명, 확대명 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방원님, 박 의원 개념 있네. 박용진 의원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자,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검수완박을 이렇게 편하게 부르는데 네. 시행 한 달 앞두고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를 했으면 시행령. 네. 근데 이 지난 4월에 이 법안에서 여야 합의 과정 중에서 이거 중이 아니라 이거 등으로 뭐 바뀐 게 있어요. 네.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셨겠지만 근데 이 중에서 등으로 바뀐 이 한 글자 때문에 검찰이 좀 적극적인 해석으로 네.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열렸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바꾸려고 한다. 네.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검찰청법 4조 1항 1호 예. 감옥에 예.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네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 보시는 예, 부패 보시는 범죄와 것처럼 경제 범죄 범죄. 등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등이라는 건 앞에 거를 예시로 경제 범죄나 부패 범죄를 포함해서 이런 예시를 보여주고 네네. 대통령령으로 중요한 그 범죄들을 이제 수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수사 개시 규정을 설명을 한 건데요. 예. 문제는 원래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했던 건 뭡니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줄인다라고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경찰에 넘긴다라고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 이 등을 굉장히 넓게 해석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뭐 선거 범죄와 이 일부 범죄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 경찰로 넘기기로 한 수사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가 수사 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해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전문가시니까 네. 법에 대한 전문가시니까 등을 저렇게 해석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꼼수다라고 하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 네. 법대로 국회에서 만들어 온 대로 지금 우리가 하는 건데 뭐가 문제냐? 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밑에 시행령을 이제 개정해서 개정하는 건데 왜 그리고 그러느냐. 국회에서 만들어 온 법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예. 시행령을 이렇게 바꾼다고 투명히 우리끼리 마음대로 바꾸지 않고 예. 국민들한테 이렇게 하겠다고 설명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냐. 네. 그리고 이런 수사를 하는 걸 왜 야당이 막으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예.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애초에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려고 했던 기본적인 생각에는 좀 어긋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래서 예. 오늘 민주당의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싹 모여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시행령 쿠데타다.
라는 표현까지 해가면서 네. 반발했습니다. 기자회견에 김남국 의원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개정안 입법 예고로 인해 검찰개혁을 위한 지난 수십 년간의 사회적, 입법적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검찰개혁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동훈 장관은 검찰의 수사권 복원이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을 회복하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아집과 편견을 버려야 한다. 검찰개혁을 무력화하는 독단적 시행령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네. 이것도 뭐 일단락됐나 했더니 쉽지 않을 또 것 정면전 태세 가겠네요. 네. 국회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저지하겠다라고 지금 예고를 한 상태니까요. 지금 시행령으로 이러이러하게 수사 개시 규정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의석수가 많은 상황인데 예. 저 시행령은 법 아래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법을 또 고친다고 여당과 야당이 또 끊임없이 반목을 하게 되면 네. 민생이 도외시되는 건 당연한 상황이 될 그럴 수 것이고요. 이런 일들이 지금 눈앞에 뻔히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우려스럽다라는 대목이 좀 우려스럽고, 또 하나는 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비대위 회의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좀 한동훈 장관이 네. 너무 설친다는 그런 여론이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많다. 네.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의 원인으로 한동훈 장관과 김건희 여사를 꼽는데 네. 그만큼 검찰 공황에 대한 가능성, 소통령에 대한 검찰 독재를 진두지휘할 가능성에 한 장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요. 어느 쪽의 주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계속 이런 반목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다 아는 그림이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과연 이 행정부와 사법부 그리고 네. 입법부에 좋을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의견들 계속 올려주고 계시고요. 어제 정말 수많은 그 공분을 샀었고 네. 그리고 그 어떤 의원의 발언에 대한 두둔 발언으로 또 논란이 됐었던 얘기 있습니다. 비가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좀 잘 찍히게라고 했던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네. 어제 수해복구 현장에서 했던 그 말, 오늘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윤리위 회부가 네. 불가피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아마 크게 다시 한번 사과를 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했습니다. 김성훈 의원 오늘 대국민 사과 회견했는데 주요 발언 들어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사죄드립니다. 수해로 피해 입은 분들을 위로해 드리지는 못하고 오히려 심려를 끼쳤습니다. 저의 경솔한 말로 인해 상처를 받고 또 분노를 느꼈을 국민들께 평생을 반성하고 속죄하겠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저의 잘못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수해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수해 현장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일로 당이 저에게 내리는 그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무릎 꿇고 사죄 드린다. 실제로 무릎을 꿇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죄송하다, 부끄럽다, 경솔했다, 그리고 어떤 뭐 직을 놓겠다라고 했죠. 근데 그 예결위 예결위 간사. 간사직을 예. 의원직을 놓는 건 아니고요. 김성원 의원 사과에 여러분들 어떻게 진정성을 좀 느끼고 계신지요? 네, 현재 어제 그 기자들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그 사람이 좀 장난기가 있다라고 네. 해서 조금 더 논란이 되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예견된 상황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게요. 예. 어제 사실 주민들이 있는 사이에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갔잖아요. 근데 네. 거기서 현장에서 주민들이 계속 항의를 하셨다는 겁니다. 예. 왜 여기서 길을 막고 이러고 있느냐, 차가 막혀서 짐 실은 차가 못 들어온다, 지금 네. 뭐 하시는 거냐라고 하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고성을 지르기도 했었고요. 네.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내 집에 수해가 난 것처럼 열심히 봉사를 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장에서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알고 있었다. 예민하죠. 그래서 농담하지 말고 장난치지 말고 웃지 말라라고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는 사실 국민의힘이 어떤 정책을 내놓든지 간에 사실 이런 의원 한 사람의 한마디, 네. 행동 하나가 국민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그걸 지켜보는 다른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더할 나위 없이 줄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사실에 대해서 뭐 오늘 기자들이 김성원 의원에게 탈당에 대한 질문도 했었다고 질문 합니다. 뭐한 12개 정도 했는데 뭐 어떤 특별한 말씀 없이 그냥 차 타고 가시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잠깐 봤을 때 원내대표가 옆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옆에 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걸 막거나 제지하는 모양이 없어서 또 그에 대한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관행을 고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어쨌든 뭐 반성한다는 의미로 김성원 의원은 네. 수해 복구 완료될 때까지 수해 현장에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김영민님, 홍보용으로 했던 봉사활동에 눈물 빼고 있는 국힘당, 그러니까 괜히 갔다 그 말이지 안 가는 게 네. 낫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이신 것 같고, 릴라디우프님, 배지를 버리면 이해하겠지만 이 진정성이 좀 덜 느껴진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서민하님 의견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탈당이 아니라 정말 죄송하면 의원직을 내려놔야지 점점점 하십니다. 네. 자, 그만큼 또 지역구 소속 지역구 국민들부터 지역민부터 이렇게 좀 화나는 분들 많으셨고요. 네,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개별로 그렇죠. 갔으면 어땠을까? 기자들한테 이렇게 저희 갑니다. 취재 오세요라고 공지하지 말고 그랬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이렇게 재해 현장에 네. 가면 거기 이제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힘들어하신다는 거예요. 네. 제가 기자분들 취재 뒷얘기를 들어보니까 구의원, 시의원, 저 지역구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다 와가지고 있으면 일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생길 네.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 관행을 좀 고치는 게 어떨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셔서 봉사를 하실 거면 네. 조용히 가셔서 일을 충분히 하고 오시는 것. 네. 그게 국민들에게 진정 감동이 있지 않을까. 이번에 수해 현장에서 얼마나 사람들한테 감동을 준 리틀빅 히어로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네, 네. 강남 수해 현장에 쓰레기를 치우시는 그 강남 슈퍼맨을 포함해서 네. 그런 분들을 본받지를 못할 망정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좋은 마음으로 대부분 가셨겠지만 네. 의원분들이 어떤 분 때문에 상당히 좀 무리를 빚어서 어제는 뭐 여러 가지로 상당히 네.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요 얘기 좀 해볼게요. 다음 달 그 추석입니다. 벌써 시간 금방금방 갑니다. 네. 정부가 민심 달래기 나섰습니다. 650억 규모로 농축산물 할인 쿠폰 푼다. 네. 저도 궁금해요. 어디에 가야지 받을 수 있고 네. 어디에 쓸 수 있는지요? 우선 너무 기대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왜요? 생각이 좀 드는데 인당할 수 있는 한도가 네.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인데요. 물론 이제 가족을 합치면 네네. 금액이 좀 많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네. 사용하는 방법은요. 온라인이랑 전통시장에 우선 온라인, 오프라인 다 이루어지는데요. 쇼핑몰 홈페이지에 가셔서 쿠폰을 다운받아서 쓰시면 홈페이지. 네, 그러면 이제 한도가 2만 원, 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모바일 상품권을 선구매할 때 할인으로 깎아주는 거예요. 보통 요즘에 뭐 제로페이 이런 거 하면 예, 사전에 20% 할인해서 예. 쓸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예. 혹은 전통시장 온라인몰에서 할인 쿠폰을 받으시면 3만 원 한도 내에서 쓰실 수 있어서 네. 그것도 650억 농축산물 그 할인 쿠폰 되는 그 한도 내에서 하는 거니까 빨리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일반 기성품 다 되는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쇼핑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 이제 수산물, 농축산물인데 예. 추석이다 보니까 사실 정부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 물가가 오르는 게 예를 들어서 작황이 어렵고 또 혹은 뭐 다른 뭐 석유값이 올라서 오른다 이렇게 한 가지면 네네네. 그걸 잡을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국내 상황이 아니라 해외 상황이 어려운 점이 있는 데다가 이번에 수해까지 났으니까 시금치는 하루에 30%가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좀 도와드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지금 이제 예산을 푸는 건데요. 네. 사실 작년에도 이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보다 이제 한도도 2배 정도 늘어나고 금액도 전체적인 예산이 많아지는 것이긴 합니다만 작년 올해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서민들에게 의도는 다 이해하고 선한 네. 의도라고 생각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체감이 될런지 네. 그런 걱정이 좀 됩니다. 예. 뭐 그래도 저는 2만 원, 3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저 아, 그럼요. 지난주에도 시금치를 딱 집었는데 딱 집었는데 8천 얼마에서 청경채 2,000원짜리로 돌렸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아니면 같이 사서 나눠야 돼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에 꼭 다운받아서 써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활용을 하시길 바랄게요. 뉴스헤링 가이드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고요. 잠시 후에 금요일 코너 이세라의 내일 아트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